콘솔을 통한 서버 서비스 시연을 보여드리기 전에 서버 상품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클라우드 서버 상품은 대표적인 컴퓨팅 상품이 하나이고요. 안전하고 크기 조정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가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물리 서버를 KT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고 고객이 필요하신 만큼 필요한 스펙에 맞춰서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버 상품의 특징을 6가지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 API와 SDK가 제공되어서 리소스를 활용한 외부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과 메시징 기능을 통해 모든 리소스를 예측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객 자원의 모든 VM들은 KT에 입증된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수십 종의 다양한 서버 스펙, OS 타입을 웹 콘솔을 통해서 간단한 조작으로 빠르게 생성하는 신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사 대비 저렴한 비용과 고성능 인프라 그리고 보안 등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 상품의 요금 구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CPU, 메모리, 임대 비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이 사용한 네트워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비용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장소의 비용 또한 청구가 됩니다. 서버의 요금은 정지 상태의 요금과 시작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버의 요금 구성은 사용한 여부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서버는 정지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릴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절차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 서버 상품을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생성하는 절차와 서버가 생성된 후에 이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단계, 이렇게 2가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상품 사용 절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클라우드 포털인 cloud.kt.com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품 메뉴에 있는 서버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서버에서 상품 신청을 클릭하시면 서버 상품을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되는데요. KT 클라우드의 다른 상품을 이용하시지 않은 최초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결제 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이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솔 화면에 접속을 하셔서 서버 메뉴에 서버 메뉴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색의 서버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고 고객이 원하시는 서버 종류, 운영체제, 버전, 용량을 선택하셔서 생성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버명의 중복 검사가 끝나면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서버 생성이 완료되기까지 2분 정도 대기하시고 나면 이 서버의 랜덤 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버가 생성 완료된 후에 서버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생성 후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로 외부 접속하기 위한 설정 단계인데요. 두 번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은 서버의 서버 메뉴 내에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 위에 있는 접속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접속을 위한 사설 포트에 대응하는 공인 IP와 포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서버의 네트워킹 메뉴 내에 들어가셔서 접속 설정을 원하시는 공인 IP를 선택해 주시고 접속 설정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접속을 위한 사설 포트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포트를 추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선택사항인데요. 방화벽 설정하기 단계입니다. 고객이 VM에 외부 접속을 위한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방화벽 설정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서버의 네트워킹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 서버가 생성된 존의 공인 IP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위에 있는 방화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방화벽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공인 IP의 방화벽 설정을 원하시는 내용으로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콘솔을 사용한 서비스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KT 클라우드 포털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cloud.kt.com으로 들어오시면 이 화면과 같이 저희 메인 포털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메인 포털에서 저희의 새로운 신규 상품 출시와 같은 뉴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상품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설명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았던 컴퓨팅 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버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서버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 특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금 구성과 같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서비스들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 연관 상품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서버를 어떻게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등의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 지원의 매뉴얼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튜토리얼이나 또는 실제 상품을 이용하시기 위한 이용 방법 등의 메뉴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 매뉴얼을 같이 보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버 상품을 이용해 보기 위해서 클라우드 콘솔에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클라우드 콘솔 버튼을 누르시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계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에서는 현재 이 계정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의 리스트와 그 상품의 현재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체 자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을 포함한 이번 달의 요금과 이제 와치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해서 생성된 알람 등의 기록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서버 아웃바운드 트래픽과 같은 이제 와치 모니터링 정보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왼쪽에 올 서비스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아직 신청되어 있지 않은 상품들을 서비스 신청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바로 이제 사용하시지 않을 상품을 선택하셔서 서비스 해지하는 기능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버 시연을 위해서 서버 상품 메뉴에 들어가서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이 계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자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고객이 만들어 놓은 위치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버 생성 버튼을 눌러서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생성되길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서버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가 생성될 때 서버와 동일한 이름으로 호스트 네임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여기서 서버의 타입과 OS, 그리고 이제 상세한 스펙들을 넣어주셔서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고급 설정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러한 기본 서버 스펙 외에도 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몇 개의 서버를 만들 것인지를 넣어주는 만들 서버 수 선택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VM이 생성된 다음에 스크립트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저 데이터를 넣어주는 유저 데이터 사용 창이 있습니다. 또 SSH 키페어를 사용 여부 선택할 수 있는 부분과 VM이 생성될 때 그런 사설 IP를 랜덤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사설 IP로 지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부 네트워크망을 위한 프라이빗 서브넷, 그리고 기존 VM과 다른 물리 서버의 VM이 생성되길 원하시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분산 배치 설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룹 계정 사용에 관련된 그룹 사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급 설정은 해주지 않고 기본 서버 관련 이런 설정만 넣어주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웹01이라는 서버가 생성되기 시작했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시작 중 상태로 지금 생성을 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치는 저희가 넣어주었던 M2 존으로 들어가 있고 운영체제 또한 저희가 넣어준 CentOS 7.0 그리고 사양은 1V 코어 1기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버가 생성이 완료되면 오른쪽 알림창에서 이 서버의 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 주신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저장을 해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접속 설정을 위한 포트 포워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포워딩 설정을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같은 방법이지만 그것을 입력하기 위해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서 두 개를 안내를 드렸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웹01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있는 접속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서버가 설정된 상태로 사설 포트와 공인 포트 그리고 공인 IP를 넣어주는 창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희는 SSH 접속을 위한 22번 포트를 사설 포트에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인 포트를 랜덤으로 1001번을 입력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게 되면 이 공인 IP에 방금 넣어준 포트가 매핑된 걸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역은 서버의 네트워킹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인 IP를 눌러서 접속 설정을 눌러보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넣어주었던 웹01에 22번에 1001번 포트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포트 포워딩 작업이 완료된 거고 저희는 한번 이 공인 IP와 포트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공인 IP를 복사를 해주시고 끝뒤에 이 공인 IP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접속을 위한 공용 포트로 넣어줬었던 1001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실 때 루트를 넣어주시고 비밀번호는 저희가 아까 알림창에서 확인했었던 비밀번호를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호스트네임과 웹의 이 VM의 명을 동일하게 웹01로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웹01이라는 호스트명으로 VM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따가 이미지를 통한 VM을 복제하기 위한 단계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HTTP 데몬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간단하게 이 서버의 이름이 웹01이다 라는 거를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HTTP 데몬을 스타트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서버를 정지시키거나 다시 시작 상태로 올라왔을 때 이 HTTP 데몬이 자동으로 다시 세트 상태로 되게 해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방화벽을 스탑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위에와 반대의 경우로 서버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방화벽이 내려가 있는 상태로 할 수 있도록 디스에이블까지 넣어주시면 정말 간단한 웹을 하나 넣어두었고요.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80포트 포트 포워딩 이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네트워킹에 포트 포워딩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방법 1번으로 포트 포워딩 해주셨다면 지금은 안내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방법으로 포트 포워딩을 해볼 건데요. 서버의 네트워킹 메뉴에 공인 IP가 있는 데로 들어오시고 이 공인 IP를 클릭하고 접속 설정을 눌러보시면 아까 리스트를 확인하셨던 그 창에서도 바로 포트 포워딩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공의를 넣어주시고 사설 포트는 80포트 그리고 공인 포트는 2001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이제 웹 01에 대한 포트 포워딩 룰이 2개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공인 포트를 다시 복사를 하셔서 새로운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 2001번을 통해 확인하시면 저희가 넣어준 인덱스를 가진 이 웹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정말 간단하게 웹 서비스를 만들어줬지만 실제로 이 서버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구현하시는 고객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만드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단계를 직접 다 하나하나 해서 VM을 생성하시기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버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줄 텐데 그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한 개의 서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해당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를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해당 VM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VM 복제 방법을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VM 생성부터 VM 구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처음과 동일하게 다시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VM을 생성하신 것처럼 똑같이 VM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 같은 OS 그리고 스펙의 VM을 생성한 후 설치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방법인데요. 복제해야 할 VM이 많아지는 경우에 모든 과정을 여러 번 단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성해야 하는 VM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복제하는 다음 방법보다는 훨씬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로 VM을 복제하는 방법인데요. 이미지를 만드신 후에 이미지를 가지고 동일한 VM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단계를 소개해드리면 VM을 정지시키고 이 루트 디스크 자체를 이미지로 만드시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 외에는 루트 디스크를 그대로 스냅샷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스냅샷을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저 데이터로 동일한 VM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VM 생성 시에 고급 설정에 유저 데이터를 넣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원하시는 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VM을 생성해 주시게 되면 VM 생성 후에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돌아가면서 이제 동일한 VM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활용한 VM 복제 증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활용한 VM 복제는 웹서버 다중화와 같이 동일한 VM을 다수 생성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는 긴급 증설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오토스케일링 설정 시에 이미지를 미리 만드시고 그 이미지 기반의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시면 긴급 증설에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M을 스냅샷하거나 이미지를 스냅샷 기반으로 만드실 때 정상적인 VM 부팅을 불가하게 만드는 요소는 미리 제거를 하시고 스냅샷이나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만들어뒀었던 웹01이라는 이 웹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웹 서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복제 방법 중에 이미지를 통한 VM 복제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웹01을 선택을 해주시고 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VM의 OS 디스크를 바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VM에 정지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VM이 정지가 완료된 후에는 VM을 선택하시고 이 버튼을 눌러 보았을 때 지금 이미지 생성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미지 생성을 눌러주시고 웹01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 신청한 이미지는 서버의 서버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이미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이 계정에서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고 저희가 방금 만들어 주었던 웹01 이미지도 생성 중 상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리눅스 VM을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 VM의 OS 디스크가 20GB여서 이것도 동일하게 20GB의 디스크 크기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두 번째 VM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생성이 완료가 되면 사용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VM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서버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까 서버에서 서버를 생성했을 때와 다르게 이 서버의 타입을 선택하는 것과 OS 등을 선택하는 창이 사라지고 이제 그것을 이미지로 대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동일하게 하면서 서버의 스펙은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가장 기본 스펙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서버의 이름은 두 번째 VM인 웹02라는 이름으로 넣어줘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복제하실 때도 이전과 동일하게 고급 설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가 설정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 생성이 완료가 되면 사용 상태로 변경이 되고 아까 동일하게 알림창에서 이제 웹02 서버가 생성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비밀번호를 복사해 주시고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웹01과 동일하게 복제를 했기 때문에 아까 VM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넣어주었던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던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01을 선택해 주시고 접속 설정을 통해서 80포트 포트 포워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80포트에 202번 포트로 공인 포트를 넣어주시고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접속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아까 동일한 211-251-23756에서 202번 포트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VM에 따로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바로 이전 VM과 동일한 인덱스를 가진 웹01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복잡한 웹 서비스를 따로 또 추가 작업 없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대로 구현한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복제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생성할 때와 같이 서버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이전과 동일하게 M2존을 선택해 주시고요. 서버 이름을 저는 웹3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이런 OS 운영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이제 아래에 고급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유저 데이터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저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VM에 접속해서 해주었던 방법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적어 놓은 것을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HTTP 데몬을 설치하고 인덱스를 만들어주고 해당 작업들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VM에 접속해서 해주는 모든 단계를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동일하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동일한 VM을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 서비스 세 번째가 사용 상태가 되면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VM을 이미지를 통해 복제한 웹 02와 유저 데이터를 통해 복제한 웹 03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웹 3도 이전과 동일하게 80 포트를 열어주셔서 포트 포워딩 작업 후에 접속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넣어줬던 인덱스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T 클라우드 콘솔에 직접 접속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았습니다. 서버 생성부터 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포트 포워딩까지 KT 클라우드 서버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단계를 실습으로 진행해 보았고, VM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과 이미지를 사용한 VM 복제 방법까지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